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11월 저점까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오면 세상이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가 지나다니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모래를 뿌리고 나면 엄청 지저분해지죠, 길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죠. 네. 근데 그것마저도 다 치워지면 다시 깨끗한 세상이 옵니다.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승 전환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이유일까요? 어제의 거의 복사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오전에 상승 전환을 했었잖아요. 네. 어제 미국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승 전환이 나왔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나온 뉴스는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의 그 매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오늘 그 연기금에서 주식을 매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오전에 매수하던 기간이 이렇게 연기금이 매도하니까 매수 금액이 줄어들고 매도로 전환되면서 다시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거는 뭐 선물이 아침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1,500계약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플러스 4,500억 정도, 4,500계약 정도까지 갔다가 그걸 제로로 없애버렸잖아요. 네. 뭐 선물이 떨어지면서 매도가 나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이 오늘 2.5% 거의 급락을 했는데, 그럼 뭐 급락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어제와 비슷하게. 근데 하지만 오늘은 상승 전환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외국인이 지금 5일째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0일 날 종가가 2,972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오늘 2,840포인트 정도 되니까 13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일 동안. 네. 그냥 하루에 한 100포인트 이렇게 빠지는 게 낫지, 5일 동안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되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정말 지겹고, 이거 계속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루 빠지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매일 빠지면, 이게 계속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좀 지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외국인의 움직임은 그래도 뭔가 좀 저가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다. 네.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네. 일단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의 12월 신차 등록이 마이너스 22.8%였어요. 이게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20%였는데 이 마이너스 22%로 더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좀 안 좋긴 했었고, 중국의 12월 스마트폰 출하량은 3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예.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게 급감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나타나게 되면 IT가 안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도 뿐만 아니고 안 좋은데, 11월 달하고 12월 달 그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 네, 좋은 뉴스죠.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유럽의 1월 그 경제 심리 지수가 49.4가 나왔는데 12월 달은 이게 26.8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미국의 1월 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이 나왔는데, 이게 12월 달에 얼마였냐면 31.9였습니다. 네. 폭락한 거예요, 폭락. 1월 달 미국의 뉴욕 저쪽 동부 쪽에 제조업 지표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네. 이런 지표들 때문에 미국 시장의 심리나 뭐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골드만삭스의 뭐 실적도 안 좋았고, 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금융기관들 실적이 다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반반 나눠가지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러시아의 침공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대사관하고 영사관 직원을 철수를 하고 있다. 네, 침공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규모 병력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그 위에 벨라루스가 있어요. 이쪽으로 지금 같이 연합훈련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인데 키예프가 북쪽에 있어요. 이쪽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있는 데는 이쪽 밑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키예프까지 진격하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벨라루스에서 뚫고 내려가면 금방 갑니다. 금방. 우크라이나는 산이 없어요. 이게 곡창지대여가지고 평지에 다. 전차를 끌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대전차 무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거의 침공이 임박했다. 대사관, 영사관 직원이 철수하면서 어제 그 백악관 대변인이 상당히 엄중한 사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무장관이 급하게 우크라이나로 또다시 날아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고 러시아 외무장관과 다시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크게 기대할 건 없지 않을까 싶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뭐 지금 그 대통령이 회담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키예프로 갔어요. 네. 그 정치적인 정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그 사람이 망명했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결하니까 그거 걱정돼가지고 날아갔어요. 네. 지금 나라가 지금 뺏길지도 모르는 판국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오늘 장중에 갑자기 또 그 선물이 빠지고 유가가 87달러를 돌파를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채 2년물이 1.05%였는데 그게 1.07로 다시 뚫고 올라가거든요. 그때 나왔던 뉴스는 이라크 북부에서 지중해 항만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폭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로이터나 뭐 이런 데서 찾아보니까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테러인지 뭐 그런 거는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지금 공격하고 보복하고 한 지역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밑에 예멘이잖아요. 근데 이라크 북부잖아요. 그쪽은 상관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송유관의 원유 수송량이 일 45만 배럴 정도 된다. 네, 그 정도 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유가를 끌어내리는 일만 발생하면 사실 이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그쪽 원유 생산 지대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그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500만 배럴을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또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네. 지금 미국이 중동이 말을 안 들어서 유가를 못 끌어내리니까 미국이 원유 생산을 최대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가 사실 끌어내려지면 지금 미국채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월달 다음 주에 FOMC 연준 회의가 있는데 1월달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별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죠, 지금은. 네. 3월달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1월달에 또 금리를 인상한다. 뭐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그럼 미국채 단기 금리가 급등하니까, 예. 그리고 지금 10년물도 1.87까지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브레이크 이븐 그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그냥 균형 인플레이션, 10년물, 5년물, 네. 그 정도는 2.8, 2.44 정도,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연준이 아마 이거를 조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조절해서 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걸 끌어내리면 물가가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이걸 조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안 오르는데, 지금 금리가 지금 갑자기 급등하면서 불안 심리가 발생하고 있다. 네, 어제와 똑같이. 하여튼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다른 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수륙 양용 항공기를 만드는 그 아이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대주주가 중국 회사예요. 47%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중국으로 기술 이전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포착하고 조사를 한다. 근데 뭐 이쪽에서는 기술 이전 그게 뭐 군사용으로 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주주가 중국의 군사 쪽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다. 뭐 푸동인가 뭐 그런 회사인데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유럽의 폭스바겐하고 보쉬가 합작을 해가지고 배터리 생산 설비 합작 회사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랄프 로렌이 가상 부동산 매입을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이 랄프 로렌이 제페토하고 협약해가지고 일주일간 랄프 로렌 옷을 그 가상 세계에서 팔았는데 10만 장이 팔렸습니다. 예. 뭐 500원이나 1000원이나 뭐 이렇게 팔았겠죠. 그러면 그 아이템을 이제 자기 가상 아바타에 입히는 건데 짭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상 부동산까지 매입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라는 미국의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690억 달러 정도 들여가지고 현재가의 45%를 더 높게 평가해가지고 인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큰 딜이죠. 보통 이런 딜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예, 근데 블리자드만 올랐어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한다는 얘기는 메타버스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메타버스 확장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져가겠다. 이게 메타버스의 가상현실을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게임 회사 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컴투스가 하잖아요. 네. 지금 빨리 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메타 플랫폼, 그 페이스북이 가는 거를 앞지르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기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라야 되는데 컴투스 홀딩스 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인텔이 CPU, GPU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대 20%까지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올해는 뭐 컴퓨터 값도 많이 오르고 자동차 값도 많이 오르고 하여튼 많이 오를 겁니다. 네. 미리 좀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 안정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통화정책 도구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12월 20일 날 금리를 인하하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금리 또 인하 뭐 했잖아요. 근데 뭐 너무 뭐 의미도 없는 금리 폭을 인하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어요. 오늘 중국은 그렇게 하락이 크지 않았는데 일단 불안하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경제가 돌아가는 게 물가도 그렇고 그래서 금리를 더 인하를 하겠다. 근데 중국이 금리를 더 인하를 하게 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이 인하를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여기 위험이 상당히 커져요. 완화 때문에 뭐 유동성이 뭐 좋아지니까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예.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중국이 전기차 세제 혜택을 연장하겠다. 등록세 이런 거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그 전기차 보조금 들어가는 거 그거는 종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연장하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의 소매 판매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살아나질 않으니까 중국도 이게 대책을 강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뉴스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번에 그 천궁이라는 미사일을 샀잖아요. 4조 원 정도에 샀는데 거기 국방특임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음 달에 한국항공우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 방문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그 훈련기 T-50 있잖아요. 네. 그거를 혹시 사지 않을까? 사게 되면 얼만큼 살까? 60대 정도 사지 않을까? 금액으로는 한 4조 5천억 정도.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대감이죠, 일단은. 네, 기대감. 이런 뉴스도 나오면 또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원래 1조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4천억을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올라야 되거든요. 네, 오른 주식이 오늘 솔트룩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이런 정도가 올랐죠. 나머지는
오르다가 내려와 버렸는데, 네.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를 못하고 있다, 주식이. 네. 조금 아쉬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지쳐가는 그런 하락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반등의 조짐이 기대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 않을까. 연준회의 때까지는 연준 이사들이 아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막 주위에서 정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희망은 아직 있다.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전을 노릴 만한 기회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다리면 오르겠지만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그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어떤 종목, 내 종목이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종목을 빨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반등할 때 지수 상승폭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보통 분들은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냥 기다리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더 빠질까 걱정을 하지 이걸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잘 못 하는데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 테마가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은 지금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이게 빠졌는데 이런 쪽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게 계속 빠져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반등을 그렇게 세게 못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핫한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종목을 쭉 훑어봤는데 잘 없네요. 그게 아직은. 예. 없는데 오늘 양봉인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지수는 오늘 양봉으로 바뀌지를 못했는데 양봉인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코스피는 살짝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양봉이라면 내일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 양봉이라면 바닥을 쳤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주가가 더 빠질 수는 있죠. 어저께 오렌지의 미국 수확량이 4,550만 박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슨 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렌지 주스 값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이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내일도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매수 주체가 어떤 반등의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또 바꿨다가 또 빠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데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면 1년 갈 거를 교체를 해서 한 달 만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찾아서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거의 오늘 한 400종목 정도를 이렇게 계속 쭉 훑어보고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네. 보이지가 않는데 오늘 실행에 옮긴 것도 있습니다. 저는. 네. 일단 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오늘 그 사우디 아람코하고 합작해가지고 주조 단조 그 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1조 정도 규모. 네. 살짝 오르긴 했는데 영향이 좀 크진 않았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4분기 실적이 357억이 나왔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150% 증가했는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고영도 4분기 실적이 100억이 나왔어요. 22% 증가했는데 조금 오르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HST 엔진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에다가 683억 엔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 회사는 보니까 계속 적자인데 보니까 주가가 4천억,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못 사겠죠. 네, 적자니까. 네. 그리고 HDC 랩스, 지금 HDC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랩스가 1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산다고 했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인데 10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예.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좀 시끄러운 종목은 안 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KTB 네트워크도 30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보니까 오늘 계속 상장 후에 계속 빠지다가 오늘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긴 했거든요. 조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라는 회사가 500억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 그 공장을 설립한다. 자기 자본의 30% 이상의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주식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신규 시설 투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질문에도 적정 주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HS 엔진 이런 거 보면, 이 회사 작년 매출이 8,300억이에요. 8,300억. 근데 작년 영업이익률이 2.4%거든요. 예. 우리나라 평균,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그 PER이라고 하는데, 수익 가치 비율, 10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9배에서 10배 정도. 그럼 거기다가 이걸 10%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오면, 매출이 8,300억이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8,300억이에요. 근데 5%면 반을 깎아가지고 4,150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2%잖아요? 2.5%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반을 잘라가지고 2,000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총은 5,000억이에요. 예. 못 산다는 얘기죠. 적자라고 해서 못 산다기보다는 영업이익률에 비해가지고 매출은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낮다라는 거죠. 예. 적정 주가는 그렇게 매출에 우리나라 평균 퍼가 10배니까 10배면 영업이익률이 10배면 매출이 그냥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나왔던 그 한미반도체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30%예요. 30%. 근데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이 4천억 정도 되거든요. 30%면 곱하기 3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1조 2천억이 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1조 7천억이에요. 비싸잖아요. 네. 비싸잖아요. 근데 안 비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 매출이 5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 속도가 50%라는 거죠. 예. 영업이익률은 30%인데. 그러면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2조에 50% 조금 주자 이렇게 하고, 뭐 올해도 50%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50% 준다. 그러면 1조 8천억이 돼야 되겠죠. 지금 1조 7천억이잖아요. 네. 아주 조금 여유가 있겠죠. 네. 물론 신제품도 나오고 뭐 이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물건이 더 팔리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아주 쉽게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거 꼭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5G 장비 또 물어보셨는데 5G 장비는 더 이상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 거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HFR하고 유비커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은 유비커스 하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노 와이어리스. 네. 뭐 그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지금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슈퍼컴퓨터를 차마다 탑재를 하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컴퓨터가 있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인지를 해서 보내가지고 계산해서 작동을 지시하는 시간이 그거를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5G가 필요하고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그래도 늦다라는 거예요. 동작이. 늦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하는 뭐 전문가 얘기를 보니까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가로등에다가 네. 그런 걸 연산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지금 5G 통신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다. 통신 장비는 지금 현재 관심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오늘 종목을 찾다가 제가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판에 지금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등하다가 급락을 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빠질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게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아니면 뉴스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양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빠져 있다가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게 양봉이 나왔어요. LIG 넥스원이. 그런 게 또 좋고 오늘 2차전지 장비주들이 다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오른 종목이 있어요. 오른 종목이. 그게 이제 A-프로하고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두 개 올랐거든요. 그렇게 양봉이 나오면 좋다. 이게 보여지고 제가 유일에너테크는 내일 기업 설명회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리 올라가네요, 이게. 그게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게 더 확실한데.
하여튼 미리 올라간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번 시간 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게 오늘도 음봉이다. 그러면 최근에 테마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물론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안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트루윈이나 바이브 컴퍼니를 보고 있었는데, 이걸 차마 내 거는 이렇게 빠졌는데 안 빠진 걸 사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빠진 종목 중에서 찾는데, 빠진 종목 중에서 오늘 양봉이 나온 종목, 그런 종목을 교체를 할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고 내일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른다면 내일 아침에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네. 오늘 밤에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5일 연속 너무 지치고 있는데 정말 내일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